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종영 단 2주 만에 MBC가 이례적으로 긴급 재편성을 결정한 그날의 진실, 그리고 김연경과 원더스가 남긴 숫자와 메시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방송이 아니라 한국 배구 판도를 흔드는 보통 예능 프로그램은 종영과 동시에 정리됩니다. 출연진이 아무리 인상 깊어도, 스토리가 감동적이어도 방송국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종영 이후 불과 2주, MBC는 스스로 편성표를 뒤집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상파를 넘어 MBC 에브리원까지 동원해 12월 17일 문제의 방송을 다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재편성은 곧 실패의 인정이거나 그 이상을 의미하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건 단순한 비하인드 영상도 팬서비스용 특집도 아닙니다. 이번 재편성은 철저히 계산된 결정이며 그 출발점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종영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이 팀의 결과는 어디까지 검증된 것인가? 전문가들의 평가는 지금도 유효한가?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요구였고 감상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방송국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성은 방송사가 더 이상 절대적 편성권자가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 기획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항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번 방송은 단순한 재방송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구성된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하나하나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월 17일 공개되는 내용의 핵심은 감동이 아닙니다. 웃음도 아닙니다. 숫자, 데이터, 승률, 판단,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원더스는 7전 5승 2패, 승률 71%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치는 예능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단기간에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팀의 출신 배경입니다. 프로에서 방출됐던 선수들, 실업리그에서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 은퇴를 고민하던 이름들, 그들이 단 50일 만에 만들어낸 성적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입니다. 왜 이 수치를 보고도 기존 배구계는 침묵했는가?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능이라는 틀 안에 갇힌 채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능이라는 장르가 현실을 어떻게 가려왔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MBC의 이번 재편성은 그 가림막을 걷어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부터 12월 17일 방송은 단순히 다시 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검증 무대이자 기존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공개 질문입니다. 원더스는 진짜였는가? 김연경의 선택은 감동이었는가? 아니면 전략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원더스의 승률 71%가 왜 단순한 숫자가 아닌지, 그 이유는 팀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 팀은 처음 프로 무대에서 방출되었거나 실업리그에서도 외면받았던 선수들, 그리고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이름들이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이들은 전력이 아니었고 가능성조차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팀의 성적은 더욱 불편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예능이라는 틀 속에서 시작했지만 원더스가 치른 경기는 결코 예능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실제 팀이었고 결과는 기록으로 남았으며 데이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7전 5승 2패라는 성적은 특정 순간의 반짝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술 수행력, 집중력, 경기 후반 유지되는 체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즉, 이 성적은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프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피지컬이 약하다. 실전 감각이 없다. 이 말들은 분석이 아니라 판결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들이 경기 이후에도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나왔고 결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능이라는 단어가 현실을 가리는 가장 쉬운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예능은 가볍다는 인식, 예능에 출연한 선수는 진지할 수 없다는 편견, 이 고정관념이 숫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원더스의 승리는 해프닝으로 취급되었고 데이터는 맥락 없이 흘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승률 71%는 리그 상위권 팀들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특히 단기간, 제한된 훈련 시간, 불리한 전력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연경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위한 연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패배를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연경은 이 팀을 예능 출연진이 아닌 실제 경기 집단으로 다뤘습니다. 훈련은 실전 기준으로 진행됐고 기준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예능 참가자가 아니라 선수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고 경기 중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나는 경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의 이동. 김연경은 선수들의 몸이 아니라 판단 구조를 먼저 바꿨습니다. 그 변화가 누적되며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승률입니다. 12월 17일 방송이 다시 편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결과를 다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꺼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선택이 승리를 만들었는가? 어떤 판단이 기존 평가를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왜 이 장면들이 처음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는가? 이번 방송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원더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뒤에 숨겨졌던 구조와 그 구조를 움직인 리더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놓이게 됩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더 깊게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원더스가 이길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전에는 이기지 못했느냐입니다. 같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같은 신체 조건이었고 같은 경력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는 방출 대상이었고 어떤 환경에서는 승률 71%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수 개인의 기량을 잠시 내려놓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빠른 선별과 빠른 배제를 전제로 작동해왔습니다. 가능성이 불분명하면 기회를 주지 않고 결과가 늦게 나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평가라는 이름의 문장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느리다, 약하다, 더 이상 성장 여지가 없다. 이 문장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상에 가까웠습니다. 원더스 선수들 역시 그 문장 안에서 정지되어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경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증명할 무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김연경의 접근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선수들에게 먼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막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기술이 아닌 심리와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실패를 반복한 선수들은 공통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안전한 패턴만 반복하며 실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는 단조로워졌고 평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경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팀이 아니라 선택을 회복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훈련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도 자체를 평가했습니다. 실패한 장면에서도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 움직이던 몸이 이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기 후반 흔들리던 집중력이 유지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극적이던 선택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체력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이 경기의 주체라는 인식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원더스의 경기력은 이 지점에서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평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 평가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능이라서 가능했다. 특수한 환경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질문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12월 17일 방송은 바로 이 회피를 겨냥합니다.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진 판단의 흐름을 다시 추적합니다. 누가 기회를 얻었고 누가 배제되었는가? 그 기준은 과연 정당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이 방송은 그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갑니다. 원더스는 하나의 팀이 아니라 기존 평가 구조에 대한 발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발레는 숫자와 과정이라는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언어로 제시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원더스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개별 선수들의 시간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나희, 구혜인, 이다현. 방송 초반 이 이름들은 낯설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존재가 됩니다. 김나희부터 보겠습니다. 17년 동안 코트를 떠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프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선수입니다. 경험은 많았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동 공격은 과거의 추억처럼 취급됐고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 기록된 수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 성공률, 결정적 순간에서의 득점, 수비 가담 비율, 이 모든 데이터는 김나희가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구혜인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리시브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주정감은 아니다. 이 말은 오래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디그 성공률과 리시브 유지 수치는 프로 주전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을 해석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다은 역시 같은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스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장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유지되는 집중력, 전술 이해도, 팀 플레이 기여도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승리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원더스의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선수들이 갑자기 잘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이제야 드러난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능력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꺼낼 환경이 없었을 뿐입니다. 김연경은 이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선수들의 시간을 전국으로 확장시킨 확성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리더였던 것이 아니라 판단의 순간마다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누가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팀에 기여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변화는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책임은 분산되었으며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와 숫자가 대신 말하게 했습니다. 12월 17일 방송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은 누군가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을 기록합니다. 외면받았던 과정, 잘리지 않았던 노력, 그리고 평가되지 않았던 경기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원더스의 이야기는 감동을 넘어 증명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개인의 반전이 아니라 구조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팀과 선수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원더스의 성과가 왜 이토록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지, 그 이유는 구조 전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률 71%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기존 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놓쳐왔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축하보다 침묵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전문가와 해설자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 평가는 단정적이었습니다. 프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전력 외 자원이다. 성장 여지가 없다. 이 말들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언어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평가가 틀렸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그동안 배제된 수많은 사례가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12월 17일 방송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카메라는 승리한 장면만 비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평가, 그 평가가 내려졌던 발언,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까지 모두 다시 꺼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처음부터 틀렸던 건 누구였을까요?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선수를 평가하던 기준과 시선이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기존 구조는 더 이상 예능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남았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정하려면 모든 것을 동시에 부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원더스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선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어떤 환경이 능력을 꺼내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성급한 판단으로 닫아왔는가. 이 방송은 그 질문들을 개인의 감상이 아닌 사회적 질문으로 끌어올립니다. 김연경의 선택 역시 다시 해석됩니다. 그녀가 이 방송을 다시 요청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여주지 못한 장면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으로 사라진 훈련의 디테일,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던 판단의 순간, 그리고 선수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믿게 되었던 시간, 이 모든 것이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이건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한국 배구가 놓치고 있던 장면들을 한데 모아 다시 제시하는 정리본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본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팀은 여기서 끝나도 되는가? 이 선수들은 다시 흩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 결과를 다음 단계로 연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순간 이야기는 다음 국면으로 이동합니다. 원더스는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는 팀이 아니라 미래를 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곧 현실적인 제안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원더스의 이야기가 왜 여기서 멈추지 않는지,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 팀은 과거를 복귀하기 위해 존재하는 팀이 아닙니다. 이 팀은 다음 질문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지금 이 전력으로 당장 프로 무대에 서도 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더 이상 공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12월 17일 방송이 갖는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감동의 정리가 아니라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팬덤은 움직였고 데이터는 현실성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건 구조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기존 체제 안에서 이 성과를 예외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송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장면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선수들은 특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원래의 능력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즉, 문제는 인재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누가 기회를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 그 기준이 얼마나 협소했는지가 숫자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원더스는 하나의 팀을 넘어 하나의 실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틀렸음을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침묵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김연경이 다시 방송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마무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감동으로 덮지 않고 숫자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이 팀과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점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분노했고 응원했고 끝까지 지켜봤다면 이 결말을 확인할 자격이 있습니다. 12월 17일 방송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외면해왔던 기준, 놓쳐왔던 가능성, 그리고 다시 설정해야 할 질문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선택은 화면 밖에 있는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같은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가? 원더스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